저희 김치콘 2017년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이신 무려 첫 번째인가요? 네, 부담스럽네요. PPP의 파운더이자 지금 띠오리사의 대표로 계시는 박세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박세준님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워낙 설명을 잘 간결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소개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PPP에서 이제 같이 팀을 막 꾸려서 열심히 대회를 참여도 했었고요. 이제 또 거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회사를 차렸다가 좋게 끝나고 또 이번에 작년에 새롭게 시작한 회사인 띠오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지금 한국 시장이라는 곳이 뭐 일단 그 비슷한 일, 지금 창립하신 어떤 띠오리라는 회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경쟁 상대가 많이 있는데 네, 한국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 뭐 저희 김치콘답게 실명을 그레이시가 가장 지금 강력한 경쟁자라고. 혹시 승진이 형이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업체랑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분쟁이 안 일어나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슷한 면도 많지만 또 다른 면도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 보통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있는 회사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달파 같은 정부기관, 이런 한국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이랑 한국 쪽이랑 교류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도 같이 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미국의 일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류의 교류를 봤을 때 이제 저희 팀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사업 분야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들보다는 기업을 상대로, 기업 중에서도 좀 저희는 스타트업들, 이제 신종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와중에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도 아무래도 보안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타겟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경쟁사이긴 하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보안 컨설팅이라는 일에 있어서 이제 타겟이 아무래도 100% 겹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은 아무래도 두 팀 다, 두 회사 다, 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좋지만 저희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도 연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연구, 실제 이런 연구 동향이나 아니면 최신 기술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기술 기반, 연구 기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TF 이제 하시면서 경쟁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사이코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이랑 너무 경쟁 구도로 이제 부각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되게 친하고 이런데 좀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비춰지는 건 좀 그런 구도로 가는 데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게 충분히 우리는 그런 팀들이랑도 콜라보가 가능하고 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사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혹시 뭐 다른 이런 비슷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약간 띠오리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가, 어떤 회사는 또 약간 강점을 보이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콜라보 같은 것도 혹시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사실 이제 저희 CTF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한 팀으로 계속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그 중국에서 했던 대회에서처럼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또 나랑은 또 다르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시너지를 통해서 더 좋은 성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업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 잘하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부분을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같이 도와드리고 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좋지 않나, 저희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파트너 회사를 위해서도.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항상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박사님 하면 이제 또 CTF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CTF를 하고 싶은데 좀 사업적인 것들 바쁘셔가지고 이제 좀 참여를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지금 생각해서는 참 어리숙했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회사에 가면서 저희가 학생 때일 땐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점점 CTF 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게 계속 사실 CTF라는 게 실제 리얼 월드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이제 모델링해서 문제를 만든 거고, 또 거기서 진행하다 보면 최신 동향도 할 수 있고, 또 CTF 커뮤니티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떠나지?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기술적으로 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으려는 건가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아, 내가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을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계속 최대한, 저는 사실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빨리 회사를 키워서 전문 경영인을 앉혀놓고 좀 열심히 다시 CTF와 일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예전에 비해서 CTF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 하지는 못해요. 저희 팀도 사실 PPP도 항상 다 하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좀 이제 메이저 중요한 대회들, 사람들 다 많이 경쟁하는 대회들을 한해서 제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역으로 또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현재 이제 학생들은 어차피 시간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이 많으니까 뭐 도전할 시간도 많고 연구할 시간도 많은데, 직장인인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되게 흥미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간적인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도전 자체를, 시작 자체를 되게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 해킹도 뭐 기술 쪽이 다 그렇지만 해킹 쪽은 특히 자기가 안 해보면 실습을 안 하면 손에 안 익으면 잘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아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흥미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도전을 못 하시면 계속 그 상태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충고는 학생이든 직장인을 다 떠나서 나를 불문하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렵죠. 근데 다행히도 이런 대회들은 보통 주말에 열려요. 그래서 사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쉬고 싶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 힘드니까 쉬고 싶은데, 거기서라도 뭐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고 다 항상 100% 할 수 없으니까 뭐 하루라도, 아니면 대회가 보통 이제 이틀 되는 대회라면 하루라도 좀 할애를 해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한두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면 재미가 더 붙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속도가 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풀 수 있는 양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좀 단계별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네, 한 번에 이제 대회 막 순위권에 올라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요즘 팀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는 팀들이 많은데 거기서 한 번에 더 잘하면은 그거는 월드스타죠.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시작을 일단 먼저 하시고 조금씩 증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비즈니스 쪽 측면에서 약간 하나 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계시다가 일단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또 이제 사업적으로 진출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더 확장을 해서 나중에 회사 규모 커졌을 때 뭐 중국 같은 좀 넓은 시장으로 더 확장을 혹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중국 쪽이 워낙 이제 마켓이 커질 거고 이미 크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인 곳이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은 뭐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엄연히 많이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더 확장을 한다면,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언제쯤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갑자기 잘 돼서 커진다면 아마 확장은 동남아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개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해커들은 개인 시간에도 계속 연구만 할 것 같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항상 일을 하진 않고요. 보통 근데 이제 취미 또한 또 컴퓨터와 관계가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취미도 뭐 일도 다 컴퓨터만 하네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비디오 게임을. 그리고 이제 그걸 하다가 또 이제 그거 어떻게 보안을 엮을 수 있을까 해서 갑자기 게임을 하다 말고 게임의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한 툴도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때는 저희가 뭐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요. 한국 지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국은행을 쓰게 되는데 거기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그런 거를 또 취미로, 어떻게 보면 취미가 아니고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좀
스트레스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성공했을 때 더 알아냈을 때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사업을 진출하셨는데 가장 크게 뭐 보안 분야라든가 아니면 또 해커들의 문화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가장 이제 크게 얘기하는 게 뭐 예를 들어 CTF로 예를 들면은 뭐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한국은 너무 경쟁이다. 그러니까 순위에 집착하고 조금 그런 면이 안타깝다. 즐겨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CTF에 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 바예요. 되게 경쟁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교육 시스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온 거라고 볼 수 있긴 한데, 그건 너무 정치적이 되니까. CTF 씬도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몇 년 새에. 처음에 제가 한국 팀들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에서 견제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좀 경쟁, 그 안에서도 누가 문제를 더 많이 풀었다, 내가 더 빨리 풀었다, 이런 경쟁이 있어서 좀 견제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공유라든가 기술 전파라든가 이런 게 좀 더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이제 해외 팀들이 같이 교류하고 또 같이 성장할 때 한국 팀들이 성장도가 사실 그렇게 빨랐던 편은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BOB도 그렇고 한국의 그런 보안 쪽에 대한 관심은 되게 지대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리고 한국 팀들도 다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대회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큰 발전이 많이 없었냐를 봤을 때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팀 내 견제가 심했던 것 같다. 팀원끼리, 다른 팀 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제 한국의 사이코어라든가 이런 팀들을 가까이 이제 대회에서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게 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팀이 우리가 한 팀이구나. 내가 아는 건 너도 알아야 되고 너가 아는 건 나도 알고 싶다. 그래서 교류가 많이 일어나면서 팀끼리 되게 시너지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성적도 거뒀었고 또 계속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차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점차 몇 년 동안 많이 발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들을 상대를 할 때 가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기업 고객도 있고 해외 기업 고객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NDA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이제 일을 저희가 딱 할 때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 작업을 장소를 가서 일을 한 게 아니고 리모트로 일을 했어요, 원격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윈도우의 보안을 어떤 걸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필요한 소스 코드, 실제로 윈도우 커널이나 윈도우 운영체제 코드의 전부를 저희가 받았어요. 액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저희가 분석해라라고 준 한 빌드가 아니라 매일매일 빌드되는 새로운 버전, 그리고 뭐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윈도우, 윈도우 폰에 들어가는 윈도우,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빌드를 저희가 액세스를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안 점검을 맡긴 이 사람을 신뢰를 하겠다는 거죠. 100% 신뢰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고 싶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는데 한국 고객들을 저희가 상대해 보면 보통은 이제 거의 다 블라인드로 진행이 돼요. 그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사실상 저희가 얻는 뭐 소스 코드라든가 그런 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인터페이스만 주어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리고 저희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이제 저희가 풀 액세스를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또 회사 기밀이기도 하고 이런 게 유출됐을 때는 엄청나게 금전적인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해하고 또 물론 이제 해커의 관점에서 봐주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그래도 블랙박스는 좀 비효율적인데 좀 공개를 같이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제의를 드리면 거기서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진짜 공격자들이 저희를 공격할 때 어떤 게 가능한지 보고 싶어서 의뢰를 드리는 거다. 그 사람들이 소스코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거에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아니면 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런 류의 모의 행동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부에서 봐서 찾을 수 있는 거 빨리 찾고 중요한 것들 고치고 또 외부에서는 또 해커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걸 고칠 수 있는지 두 개 다 병합을 하는 게 사실상 맞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폐쇄적인 느낌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뭐 그게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네요. 좀 해커라는 거를 약간 정의를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술은 정말 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인문학이 막 강조되고 막 이런데 네. 제가 박사님의 그 뭐 페이스북이라는 활동하시는 걸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굉장히 균형 잡힌 해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술적으로도 정말 뛰어나신데 소셜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니면 또 이제 대외적인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균형 있게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근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뭐 특정을 말할 수 없지만 그 특정인 걸 딱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기술적인 약간 뭐 널드에 가까운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을 그쵸.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커인데 기술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것들도 내가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된다. 다른 기술의 외적인 부분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기술을 잘하는 게 기술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자가 모든 기술자가 바라봐야 할 그런 기본 소양이고요. 이제 거기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걸 전파하고 그걸 적용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아까 이제 소셜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나아가야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중요하겠죠. 사람과 사람 소통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그냥 너드도 좋아요. 저는 사실 너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소통적인 부분도 발전을 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제 항상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김치코 올해 이제 처음 참석 혹시? 네, 사실 실제로 온 건 처음이죠. 네, 네. 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뭐 좀 더 뭐 바라시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김치콘을 실제로 와본 건 처음이고 또 이제까지 리뷰 보드로서 도와드리긴 했지만 어떤 분위기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면모만 보여주시는 건지 되게 스펙타클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볼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었고 저는 사실 이제 추구하시는 대로 이 컨퍼런스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컨퍼런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자기만의 유니크함으로 잘 끌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를 이제 제가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리뷰 보드 분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리뷰를 되게 꼼꼼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최신 동향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고 또 이게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제 또 기술적으로도 얼마나 부합한지 이런 걸 다 관계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양질의 토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가 더 와서 듣고 싶을 정도로 토크들이 많아서 어제 제가 못 와서 좀 아쉬운데 오늘은 이제 또 인터뷰 끝나면 가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에서 느끼는 건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나신데 항상 너무 겸손하신 것 저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업도 앞으로 너무너무 잘 되실 것 같고 앞으로도 김치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